자,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머TV의 닭간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에 붙여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방송 중에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정치인수를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어디 다녀오셨잖아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기 데리고 네. 아기 보러 갔다 왔습니다. 네. 애기 보러 갔다. 말이 막 순분은 애기가 있는 걸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면 이런 사태가 놀러 갔다는 게 아니라 네. 아기를 이제 네. 보살피고 왔다. 왜냐면 평소에 평소에 얘기 보러 평소에 잘 애를 못 보니까. 평소에 애기를 잘 못 보니까. 바쁘셔서. 네, 요새는 가족을 소홀히 하는 정치인은요, 정치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런 네, 분들은.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누구를 겨냥한 건지. 저랑 박민영 대변인은 가족이 없습니다. 네. 가족이 없으십니까? 네, 저희는 혼자 삽니다. 나라를 가족. 부럽습니다. 정치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하셨구나. 야, 제일 부러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진행 중이잖아요. 이 이야기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면은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도 네. 이거 원내대표에게, 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다시 올려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대통령과 네. 당대표의 네. 그 피 터지는 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명청대전이라고 하죠. 명청대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진짜 그 청나라가 알지도- 승리했던. 아니,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야당의 그런 호사가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옛날 국민의힘도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여당 대통령 때 해봤으니까. 네. 한동훈 그러니까요. 대표랑 했던 그 일이 네. 역시 또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네. 저 잠깐 해봤잖아요. 스쳐 지나가듯이.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과거의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이 정치 경력이나 어떤 내공이나 어떤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드리고 계속해서 60초 뒤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 여러분들 오픈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보이고 있는 우리 또 손님들 앞에 있는 이 샤인머스켓.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샤인머스켓 입에 넣으면 그 맛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고급 샤인머스켓이라고 합니다. 고당도는 뭐 기본이고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향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최상급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2.5kg을 저희가 29,900원에 여의도몰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샤인머스켓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굉장히 고급 과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한 2년 전에 충격받았잖아요. 왜요? 저는 샤인머스켓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포도인 줄 알았어요. 청포도인 줄 알았고. 청포도인 줄 저도 어제 알았는데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다른 과일이죠. 근데 네. 이제 누가 내가 좀 먹다 마니까 야, 이 비싼 거 아까운 걸 왜 이딴 식으로 먹냐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때 당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계신 거의 절반의 절반? 한 3분의 1이 10,000원이라는 엄청 비싸요. 엄청 네. 비싼 거예요. 이거 깜짝 알 놀랐어요.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봤을 근데 때도. 샤인머스켓의 핵심 뭐냐? 탱탱함이야.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탱탱하면 맛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열 피부처럼 탱탱해야 돼요. 제 피부처럼. 거기다 갖다 대니까 좀 약간 네, 많이 신빙성 제품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제 먹으면 피부처럼 많이 먹으면 탱탱합니다. 다시 탱글해집니다. 준비된 것만 하라고 좀. 저기다 갖다 댈 줄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했지. 지금 샤인머스켓이 사실 가격이 비싸서 저도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가끔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얼른 사주지 못합니다. 가끔. 망설이고. 저도 소비를 통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끔 사주는 건데, 이 가격이면은 2.5kg에 지금 29,900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한 겁니다. 왜냐면 그 1kg도 아닐 때 이 가격이거든요. 탱탱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껏 돈 주고 샀는데 품질이 안 좋으면 완전 짜증 나거든요. 샤인머스켓은 씨가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지금 탱탱한 거 엄청 먹어봤는데 좋아하시네. 제가 약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사서 먹었거든. 예. 너무 푸석푸석한 거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의도 쇼핑몰 지금 샤인머스켓. 먹어봤는데 이게 네. 껍질도 굉장히 얇고 과육도 많고 당도가 높네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달아요.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맛있네요, 진짜로. 이상하게 저만 안 좋네요. 예. 진행자를 뭘로 하는 거예요, 방송 자체가. 저만 안 좋다는 사람 다 좋고. 이걸 좀 쪼개드려야 돼. 귀한 거라서. 됐어요. 어차피 귀한 못 거라서 먹어요. 함부로 안 예. 주시는구나.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어차피 못 먹습니다. 어제 안 먹었더니 안 주네. 어제 안 먹었다가 안 줘. 야,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열심히 먹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어린 자녀와 우리 또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좋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거 그냥 뒤에서 호사가들의 이야기로만 나왔던 이야기가 네.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그러니까 당 대표죠. 네. 정청래 당 대표가 지시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와라.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원내대표가 사실 지금 특검 3대 특검이랑 네. 정부조직법 관련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쟁점 법안들을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감을 안 했다면 그게 바로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랑 교감을 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예. 김병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그때 MBC에서 무슨 뭐 자녀 무슨 뭐 국정원에 청탁했다라고 채용 청탁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때 원내 압도적인 다수의 맞아요. 표결을 통해서 당선된 게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찐명 중에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안고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야 간의 합의를 정청래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는 정청래 당대표가 무려 지시를 한 겁니다. 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 대표가 네. 지금 대통령에게 지시를 그렇죠. 한거 다른 거 네, 없다. 자, 지금 대통령실과 원내대표가 니네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거 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한 것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탓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럼 본인이 온팡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독박 써야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친명으로 평가받는 원내대표를 제거하고 자기의 어떤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또 포석으로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믿질 게 없는 한 수거든요. 오늘 아침에 심지어 강성 지지층들을 등에 업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한 방 맞았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저희가 한 3일 전쯤에 그 여야 대표 간 악수도 하고 여야정 회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무슨 뭐 내란이다, 청산이다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대통령의 뒤통수를 한번 치더니 지금 거의 뭐 두 번째로 잽이 지금 근데 들어가서 제가 네. 봤을 때 그 뒤통수도 있고 사실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면 오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다시 올려. 안 돼. 지시를 했다. 지시를 했다로 나온 거면 기자회견 앞두고 뒤통수 친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발표할 때 기자들이 무조건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잼만 근데 날린 게 아니에요. 네. 훅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걸 저 카운터 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황현이 완전히 정치 고수. 그러니까 이거 저거를 아실 줄 몰랐네. 아니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오늘의 메인 주인공은 누구인가인데 그것을 신스텔러가 딱 가로채는 것을 찝어낸다는 거는 봐보세요. 야. 왜냐면 우리도 첫 소식으로 그러니까 첫 뉴스가 번째 질문이 안 되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었단 네, 말이죠. 그랬죠. 바꿨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예. 저 거짓말 잘하네. 본인은 딴 가자고 하니까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야 아니, 거짓말 이거 잘하네. 재밌는 얘기니까. 근데 싸우는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사실. 제가 다른 예. 얘기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네. 제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 야 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역시 이 사람 내공이 있구나. 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냐? 김재원 최고가 어제 모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속으면 안 된다. 뭘 속으면 안 되냐? 지금 마치 명청대전인 것처럼 저렇게 서로 막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깊이 들여다 보면은 그야말로 좋은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굳은 일은 그야말로 정청래가 맡아서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여기서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싸움하네 와 이러면은 바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봤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싸우면 됩니까? 음. 돼요? 불러가지고 바로 이것보다 조금 더 책상에 앉혀놓고 그냥 야, 과자 몇 개 하고 차 하나 넣고 놔두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해봐 너 딱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바로 이거 되잖아요. 네. 대통령 싸움 그것도 자체가 안 된다. 아니 이제 시작한 대통령한테 게임이 되겠냐고. 4년 차 넘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대권이 막 타오를 때 그때는 이제 상극기 하면서 대통령을 찔러내도 그게 이제 되겠지만 아니 이제 100일 된 대통령한테 당대표가 되겠냐고요. 그럼 더 자세한 거 말해줄까?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그러면 민주당의 문제가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의 네. 따님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두고 투표를 한다. 누구 말이 옳으냐? 그럼 누구한테 표를 줄 것 같아요? 정청래? 택도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먹긴 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뭐 말씀하신 힘이 가장 네. 센 임기 초반이고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이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강성 지지파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방금 답이 있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 이재명 대통령 카운터 펀치 날렸다면서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당대표를 좋아하겠냐? 근데 그게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가 되고 그 되게 그러면 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거 제가 또 아닙니까? 여쭤본 게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하고 인기 투표하면은 몇 대 몇 나올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불가능하다. 됐을 때는 좀 하지만 지금은 아니 우리 이번에 탄핵 때도 봤잖아요. 불법적인 계엄을 한 대통령이어도 그 사람 좋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 내란범이라고 탄핵시키자고 파면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아직도 윤석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존재예요. 네,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싸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좀만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센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나설 수가 없어요. 한동훈이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절대 대통령을 직접 욕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얘기 대통령 시작됐습니다. 직접 욕하지 않아요. 또 한 10분 대통령의 지나가겠네. 측근 김건희 여사, 여사 라인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금야금 대통령의 그런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 파일을 잠식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돌려가기. 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아유 우리 훌륭하신 대통령이다라고 하고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은덕으로 지금 전용기 타고 곧 돌아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리인격이라니까요. 이 대리인격인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바로잡아 오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검찰개혁 속도 조절해라. 이거 누구 의중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대통령은 원래 직접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과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라는 거고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 이 사람도 사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데 그렇죠. 당은 빠져라라고 하고 지금 고성이 오가면 싸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대통령한테는 못 덤비겠죠. 왜냐면 지지자들이 대통령이랑 직접 싸우면 누가 정청래 편을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도 윤한이 직접 싸우면은 누가 한동훈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나 전당대회 출마할 때 대통령이 나한테 응원을 해줬다, 잘해보라고 해줬다. 그러고 윤심팔이 하면서 나가잖아요. 원래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여러분은 때문에 오늘 다 깐다 한동훈 편을 보고 계십니다. 윤한 갈등 때도 민주당이 약속 대련이다 뭐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다 그런 게 내부에 이제 다 부글부글하고 아니 있는 근데 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거예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한동훈 당시 대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볼 때는 둘이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자기를 그러니까요.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배신하고 그렇죠. 싸우나?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한동훈이 아예 스토리를 패륜한 거죠,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약속 대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이재명과는 조금 달라요. 이거 진짜 미묘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 좀 짚어주세요. 예. 제가 일단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대통령이 뭘 꺼냈어요? 정부조직법을 꺼냈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꺼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감원. 금감원에 대해서 지금 분리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핫한 이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국힘이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정무위원장이 누구예요? 국힘이잖아요. 윤한홍 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저께 뭘 합의를 한 거냐면 특검법을 니들 의견을 좀 받아주는 대신에 이거 금감원 이거 설치하는 거 금융위 이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해달라. 그쵸. 그거 합의를 본 거예요 어저께. 네네. 그게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예요. 자, 예.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이걸 왜 했겠어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힘 실어주려고 한 거예요. 즉 대통령의 의중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법을 잘 통과시키고 무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요, 한 거죠. 당연하죠. 합의를 본 거죠.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저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라?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야. 특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강성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마음대로 해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이거를 감을 잡은 거야. 근데 감을 잡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른 게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운한 게 되게 많거든 지금. 왜냐면 자기를 안 도왔다고 생각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파열음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절대 못해. 왜? 대통령이 세고 지금 대통령이 세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싸워요? 아 그래서 원내대표를 그냥. 그렇죠. 대리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야 사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야. 원내대표가 2등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뽑은 거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야. 2등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전에 우상호 정무수석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무수석이 뭐 하는 겁니까?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대신해서 당에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김병기 거는 나는 그래서 명청대전이라는 게 정말 되게 표면화되는 시점이 벌써 나왔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가는 거는 나는 저 입장에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선출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면은 협조를 좀 해줘야지 이렇게까지 싸우나?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네. 뭐 당내 반발 수습할 자신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거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당 대표의 합의도 못 받았으면서 이렇게 나온 거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합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예. 일단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원활한 소통은 없었다. 이게 팩트 한 줄입니다. 대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대화는 애초에. 있었겠죠. 근데 둘 다 아니 근데 한국 그거 갈줄 생각하면 아니까. 당 대표가 하지 말라는데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예. 사실 당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예. 지금 이 아니 솔직히 좀 상황에서는 얘기해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내 지금 솔직히 분위기가. 말하고 아니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솔직히 말하는 지금. 중. 예. honestly. 예. 네, 근데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원활한 소통 없었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자, 왜 없었을까? 왜 이러는 걸까요? 오랜만에 유행을 하게 만드네. 들어보나요? 유행을 하게 만드네. 예.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항상 정부 조직 개편법은 항상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첫 번째. 왜냐 이 정부의 철학과 원칙을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개편함으로써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는 저희의 이제 핵심 어떤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를 당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조금 딴지를 걸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딴지가 아니라 네, 지시래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사실 두 분은 지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맞죠. 예. 지시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엄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선출된 선출직이고 그럼요. 당 대표도 물론 그래서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법안은 사실 전체의 당의 기조와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이 법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일임하는 거예요. 그럼요. 과거에도 우리 정당사에서도 야 당대표한테 어떤 센 원내대표는 야 원내대표 소관이니까 너 신경 맞아요. 쓰지 마 이런 적 많았어요. 네네네. 왜냐면 국민당에서도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뭐 특검법 이것은 이제 큰 틀이나 기존으로 당내에서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당대표끼리 협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말 들어야 된다. 말을 듣는 게 맞다. 왜냐? 오. 사실상 여기 계신 분 다 알 거예요. 정청래 당 대표가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라는 말씀이십니까? 역시 찐명패다. 원래 이제 여당일 때는 네. 원내대표가 꽃입니다. 당 대표가 조금 더 처져 있어요. 그럼요. 왜냐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 네. 대통령이 정점이고 그것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원내대표다 보니까 협상 차원에서 달래고 올르고 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정청래 당대표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여기 뭐가 되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예. 그 부대변인 당직자 신청서 넣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고 신속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 닭간다에서도 상당히 조금 기분이 언짢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원내대표와의 소통은 원활히 했으면 원활하게. 좋겠습니다. 이 무도한 자들이 자꾸 대통령과 당대표가 지금 갈등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훌륭하신 정청래 대표께서 잘 감안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부대변인 당직자 신청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준비된 방송인이네요. 아닙니다. 바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네. 여쭤볼게요. 고성이 오갔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까? 자, 경로와 대노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진짜? 모르죠. 네. 나도 몰라. 이거야 정치가. 뭐야?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고 대노했다고 하잖아. 퀴즈 프로그램이잖아요. 1대100인 줄 아니 알았어요. 경로와 대노의 차이 뭐야? 이거 고성도 아니 저같이 기술이 좀 좋아요. 아니, 저같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목소리가 이 좀 기술. 큰 사람은 네. 오늘 말하면 저 오해 많이 받거든요. 너 왜 화내 막 그러거든요. 나 원래 목소리가 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와 대노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고성을 우리가 구분하겠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뭐가 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그래, 애매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애매한 게 많아요. 왜 애매해? 어쨌든 큰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고요? 야, 정치 무섭네요. 또 무섭죠. 이렇게 아니, 근데 저도 애매하게 이제 가네요. 그런 회의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나와서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귀대기라고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두꺼워요. 본청 이게 회의실이나 이런 데가 듣는군요. 그 본청에 있는 그런 원내대표 회의실에는 두꺼워. 그래서 문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귀를 대고 있어요. 이게 조국 대표처럼 이렇게 이렇게 듣는군요. 기자분들이 눈앞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고 있다가 네. 고성이 나오면 들려요. 그러면은 경로도 사실 지금 뭐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루머가 아니라 거의 사실일 확률이 거의 사실 높아요. 확률이 높다. 근데 그거를 인정. 배경을 봐야 되는 게 인정. 뭐냐면 인정. 거의 사실을 확률 높아. 거의 사실 아니고 부정 안 했어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가 있냐면 자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둘이 싸울 이유가 뭐야? 네. 라고 봤을 때 이 이유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납득이 되잖아요. 제가 경선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제가 경선을 해보니까 알겠어. 경선을 하면 나와 경선을 했던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다 미워. 그리고 어쩔 수 그게 없죠. 그거는 사람 그리고 그게 마음이라. 끝까지 남아. 아직도 잘 때 생각이 나. 그래서 진짜 저는 솔직히 되게 근데 진짜 그렇대요. 잘때 아니 생각나요?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 밖으로 얘기 안 하지. 근데 막 이제 껌 씹을 때 같이 좀 씹고 싶고 막 이런 건 좀 있지. 근데 그게 있어요. 여기 이 정청래 대표 이 대표 경선에서 사실 이게 라인을 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박찬대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쪽이 명쪽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단 많았죠. 말이에요. 그리고 명진이다라는 게 김병기 있죠. 원내대표도 이쪽이었다라는 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확인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만약 그게 정청래 대표가 느끼기에 저쪽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볼 때마다 보기가 싫어. 그건 보기 어쩔 싫어. 수가 없어. 이겨도 예. 이겼으니까 더 보기 싫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네. 쳐내는 일들이 나오고 그러는 저는 거군요.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감정은 분명히 실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이게 약간 지금 민주당이 좀 코미디예요. 사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도 안 그래도 그 순서상으로도 얘기하려고.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고 저희 국민의힘을 보시면은 저희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전담을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어떤 그 벌어지는 사안들 회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내대표이기 원내대표죠.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가 기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 크고 더 막중한데 그 자리를 당 대표가 꿰찼고 그 근데 자리에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내가 할게요라고 통보했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이건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통보를 했건 뭐 가로챈 것이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이상한 사안인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고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 회기에 관련된 그런 기조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내란을 26차례, 청산을 19차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를 하시죠라고 했던 기조와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원내대표 자리를 꿰차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오죽하면은 정청래 여의도 당대표,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통령이 3명이 있어요. 김어준 대통령, 시민사회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그리고 우리 용산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많네요. 민주당의 참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당대표를 도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원래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당신 하세요가 맞지. 근데 내가 가져왔잖아. 그것만 받아. 기조가 다르니까 본인이 근데 굳이 하겠다고 했겠죠. 당대표가 연설할 때도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무슨 얘기하지? 되게 떨리면서 방송 기술이 좋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손을 맞잡고 처음 악수를 해서 대통령이 그 손에 위를 얹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이제 합의를 보면서 그 얘기. 협치합시다라고 하는데 얘기구나. 협치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내란 얘기 또 꺼내고 정당 해산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 대통령이 볼 때도 아니 그렇게 악수시켜놓고 자리 만들어가지고 해놨더니 좀 판을 그냥 또 갈아엎네 뒤집어 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 대통령께서 물론 여당이 많은 걸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그 양보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과 가지고 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할 때 여당이 좀 양보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 내란 척결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흥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불법적인 비상겸 해가지고 총 들고 국민들이 국회 들어와가지고 창문 깨고 A급 수거 대상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지금 수거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아니, 근데 두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 세 가지는 해놔야지. 아니 그거 당연히 해야죠. 네. 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지. 지금은 진행 중은 자, 아니죠. 사실. 맞아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은 이제 내란대로 수사를 따로 하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확실히 만들어 놨으니 정권이 우리 황현희 바뀌었으니. 앵커께서 대통령의 말씀을 굉장히 경청을 하셨네요. 이게 아, 지금 그럼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니, 근데 얘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자, 아닙니까? 보세요. 예. 제가 황현희 그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가 사건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내가 때렸으니까 법원의 경찰이 잡혀가고 판결입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나서 그 처벌을 받는 것까지 최소한 처벌이 시작되는 것까지는 돼야지 그게 끝난 아니, 거지. 그러면은 때리고 나서 끝나는 거야? 판결 나는 동안 나 회사 안 나가고 내 할 일 안 합니까? 나 집에 그냥 누워 있습니까?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피해 보상해줘야지. 대통령께서 그런 일도 좀 하자. 그러니까 내일은 내 생업은 해야 되잖아. 라는 입장에서 아니, 내일 맞아, 합시다라고 아픈데. 가는 거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일 출근은 해야죠. 그래도 아니 일은 해야 아프니까 될거 병원에 아니에요. 입원하고 이제 가해자가 이제 병원비를 대주고 그동안 일 못한 것도 다 변상해줘야지. 아, 그건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 있는 거야. 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 근데 안에 지금 내 자식도 돌봐야 되고 네. 밥도 먹어야 되고 어디 뭐 커피도 한잔 친구 이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전례가 그런 거 있어요. 아닙니까? 전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1, 2년을 그냥 그거에만 소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저는 솔직히 하신 거 잘 모르겠는데 뭐 하시다가 코로나 대책 하나 잘 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셨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적폐청산에만 몰두했던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 네. 정확히 하네. 그래서 내란 청산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 청산대로 가고 나는 내일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그렇지. 거고 저는 그렇지. 여당 대표가 이걸 도와줘야 그렇지. 된다고 보는데 여당 대표가 안 도와준다. 아니,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이거 엎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그 정청래 당 대표가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을 하면서 과연 그 연설 기조를 대통령과 교감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당무개비다 뭐다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당정 간에 일체감 있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교감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당대표와는 교감을 안 한다. 또 반대로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도 대통령과 교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그건 정리가 100% 되죠. 교감했다고 쉽게 정리가 봅니다. 돼요. 예.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한 편이고 당대표가 지금 따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당대표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 대표와 고성이 오갔다는 거는 이 정도의 그 논리가 지침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의 논리 근거가 있어야 정무수석이 당대표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싸웠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 명청대전의 실체는 부정할 수가 없어 보이고 민주당은 그리고 유구한 전통이 그렇게 제도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임기 뭐 2년차 3년차 때부터 끌어내리니 많이 뭐 탄핵을 시키니 많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꼭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냐 그런 말까지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생각하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별로 존중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사실 그 비교의 대상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대통령이 하지만 우리가 팩트를 따진다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재임 기간 중에 당이라든가 어떤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팩트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당하고 고성이 오가고 조금 불화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 팩트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이제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은 서로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이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죄송하게 윤석열 정부 3년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그래서 할 얘기는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분명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속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속도를 조절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거는 내용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과거에 지금 현재 공수처처럼 좀 무능한 기관이 돼버린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검수완박 그랬지만 다시 검수원복이 돼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실로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당 같은 경우는 속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국민들에게 지방선거 해도 또 본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표와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싶은 건데 거기에 검찰개혁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이게 검찰개혁으로 국민들이 안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한 이견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싸움으로 볼 수도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싸움으로 본다고 해도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하나만 짧게 짚자면은 그냥 만약에 그렇게 협의를 하기 위한 건강한 토론이었으면 오늘 아침 같은 사태가 있으면 안 되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토론을 한 게 아니라 싸운 거다.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게 트리거라고 봐요. 이게 앞으로 되게 커질 싸움이라고 보고요. 아니 사실 싸움에 전초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싸움이라고 명확하게 궁굴 얘기를 할 떼고 수 있는 있었죠 거예요. 사실. 예. 뭐부터 있었느냐? 그래서 사실 시작은 강선우부터예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감싸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기 30분 전인가요? 박찬대 당시 후보가 이거를 그렇죠. 먼저 알고 그 페이스북에 써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정청래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그 이거를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나는 대통령과의 라인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서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대표가 되자마자 뭔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낙마를 시킨 거나 다름없는데 자진 사퇴를 시킨 건데 그걸 대놓고 강선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야 뭐야?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안 싶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왕관 사진을 또 찍습니다. 왕관 사진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왕이들 상인가 이런 건가요? 이게 사람의 감정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조광조라는 그 유명한 충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어떻게 날아갑니까?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양이라고 써가지고 그거를 벌레가 갉아먹고 가고 조씨가 왕이 된다. 그거 하나로 사화가 일어나요.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그 왕관 사진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 막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거 봐라. 그리고 정청래 이렇게 대표는 될 수도 있죠. 그걸 모르고 그걸 찍었을까요? 정치 베테랑이?
이거는 도전이에요. 이건 명백한 도전이고 솔직히 말하면 영모예요. 영모 제가 보기에는. 그 집권 1년 차에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재명 영모라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집권 나오냐? 100일 기자회견 하셨는데 지금 영모 얘기 나왔습니다. 영모. 100일이야 100일. 근데 그게 오늘 실행이 된 100일 거야. 만나. 몰라 100일 그러니까 만나. 100일째 기자회견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날 아침에 이런 사단을 벌인다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로.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자 동시에 대통령인 역대 최초의 지금 사례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은 일부 재판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이거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 계속 수사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재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판사들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판사가 바뀐 다음에 전임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내 생각은 달라. 재판 재개해보자라고 하면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소원해야 돼요. 나한테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재판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명운이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재판하는 게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재판 중단된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재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당이 레버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그래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법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입법부와 사법부가 연합하면은 뭐 대통령 날리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기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정권 지지율 역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장면이 진짜 펼쳐질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 뒤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차기 후보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재판 내가 중단시키겠다 면소법 하겠다라고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게 지금 정권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근거 뭐예요? 아니 국민들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아니 우리 출구조사에서도 그랬잖아요. 63%가 그래 찍어는 주는데 재판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 대통령 좋아서 주자가. 찍은 게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자가. 주자가 당연히 과반을 얻어야 당선되는 구도인데 그래서- 그 과반 국민들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아주겠다라고 하면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4년 5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 성급해. 아니 너무 성급해. 성급하다? 네. 대표가 성급하지 네. 우리가 성급한 게 아니라 정청래 그리고 대표가 제일 성급하구만. 사실 그 이런 생각은 제가 오늘 들어요. 저도 이제 오늘 자, 솔직한 마음 이제. 당연히 고수한테 내가 처음 네. 느낀 건데 그래 오늘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인데 네. 잔칫날에 어제 저녁에 합의가 또 됐다고 하길래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퇴할 만한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합의가 됐다고 하길래 그래 또 그 별개로 할 일은 하고 또 그리고 또 저는 사실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거 도대체 누가 생각한 거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보다 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됐군요. 그런 아니 지점은. 김건희만 하더라도 16개 혐의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벌써 매간 매직한 것만 4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연장을 해도 지금 파도 계속 나오는 아니 이거 약간 범죄자인데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특검이 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걸 가지고 한미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쪼르르 가고 트럼프한테 가서 이를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야당만 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 됐다고 칩시다. 그때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친하다고 해. 그러면은 뭐 그때 국민의힘 여당이 집권을 했는데 우리가 쪼르르 가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자존심 상하는 수준은 넘는 거예요. 그건 매국노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알겠고 그러면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특검법만 때. 얘기하면 일단 특검법 얘기하면 수사 연장될 겁니다. 이건 연장해야 됩니다. 수사 연장이 돼. 연장해야 됩니다. 그럼 정청래 당대표 의견대로 갈 것이다. 예, 이건 정청래 당대표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정말 개딸들의 민주당원인데 의견이죠. 우리 개딸들의 민주당의 지지자들. 대통령의 의중은 자 이제 그런다고 하자. 하더라도 이걸로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 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됩니다. 수사 기간은 연장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다만 이건 있어요. 생중계 차라리가 안 해도 돼. 차라리
뭐 일부 조건을 줘서 제한 그 차라리 그 안 해도 돼. 브리핑 차라리 안 해도 돼. 하지만 수사 연장은 해야 되고 인원은 보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똑바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약간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협상한 거 보고 저도 뭐라 그랬어요. 애초에 특검 지금 명분이 이미 없어요. 뭘 더 수사를 합니까?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민주당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저희가 특검 수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올 거 다 나왔고 이미 특검 수사관들 다 복귀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니 검찰청은 해체하겠다라고 수사권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특검 가지고 수사 기소가 합치된 특검 통해 가지고 수사라고 하느냐 불만이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도 집자기 수사하고 있다. 보도 나올 것도 없다. 지금 관심량 트래픽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특검 연장하는 거를. 왜냐하면 연장을 공짜로 합니까? 또 수백억 들여야겠죠. 그 네. 연장한 그 기간 동안에 실적 내야겠죠. 근데 지금 동안 털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뭘 더 수사를 해가지고 나올 게 있죠? 지금 최상병 특검은 그 대통령 무슨 경로서를 규명한다 만다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허공에 삽질만 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도 혐의를 애초에 16개 혐의를 하나의 특검에 쏟아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기간을 그러면 16개 혐의 규명할 때까지 뭐 천년만 년 늘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수사한 것도 사실상 알선수재 말고는 제대로 입증한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구속영장도 지금 점점 기각이 되고 있고 내란 특검도 지금 무슨 뭐 우리 군의 그런 자자 이게 네. 특검 얘기까지 가면 얘가 너무 퍼지니까 요 아, 이야기 핵심은 저희도 어제 합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합의에 불만이 거기에 대해서 있었고. 연장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럼 여든 역풍을 야든 맞는 건 잘 특검과 된다면 연결 다 잘 안 잘 맞는 됐네. 거 아니에요? 다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생각이. 제가 딱 3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1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3. 지금 김건희의 매각 매직만 관련해 가지고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관저 2조 공사 더 큰 일이 그리고 있다. 캄보디아 이런 거는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주가 네네. 조작 그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산 양평 고속도로 1조 6천억짜리 수건 사업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회에 총 들고 들어온 거보다 센 게 어딨어. 너 그거 제대로 붙잡았지. 한다? 그럼. 제대로 알아. 역시 개혁. 그건 진짜 잘못된 건 맞긴 맞고 거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이 대통령의 지금 현재 기자회견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뭐 진행 중인가요? 아직 이제 끝났겠죠? 아니 김 한 빠졌어요. 시간이면? 지금 네. 다시 보내놓고 뭐 속보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대통령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두의 대통령 약속 따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예요. 네. 근데 이거 당 대표랑은 완전 다른 또 목소리고. 당 대표도 통합의 대상이지. 네. 당대표도 통합의 대상이구만. 같이 아이, 통합을 집안 해야겠다. 다스리기 중요합니다. 네. 집안이 진짜 당정 중요해요. 분리 하나는 제대로 하네 정말. 당정 분리 하나는 제대로. 일단 대통령은 민주당을 통합을 먼저 하시고 국민의힘도 통합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자,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한두 번 대책의 부동산 문제도 짚었어요. 네. 해결 안 된다고 하고 끊임없이 투기 수요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식시장 한참 정상에 못 미친다. 주식시장을 올리는데 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네.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정치 불안, 장기 정책 부재로 인한 거다. 안보 리스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강화. 이거 뭐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하게 무슨 50억으로 뭐 복귀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아니 10억 50억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50억으로 예. 이제 유지. 유지잖아요. 네, 굳이 15억으로 고집할 네. 필요 없다. 네. 라고 해서 그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이렇게 호재일 것 유연하세요. 같고. 야당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들었어야죠. 세제 개편안 내기 전에. 양보 이렇게 하는 자, 거예요. 이야기 해봅시다.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좀 해봅시다. 예. 자, 100일 되셨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제 60%가 다시 넘어갔어요. 네, 아우. 너무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갔어요. 60%요? 네. 야 윤석열하고 비교가 너무 된다. 박민영 대변인 윤석열 몇 프로였죠? 취임 초반에 그러니까 40%? 최하를 기억하는 게 빠를 거야. 40% 한 대였나요? 7%? 7%? 8%? 취임 초반에 취임 초반에 50%대 50% 나갔다. 나왔나요? 50% 나왔고. 이제 한 네. 두어 달 정도 당정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네. 아니 근데 이거 당정 갈등? 많이 떨어졌다가. 당정 갈등? 당정 갈등? 비교할 거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해야죠. 왜냐면은 탄핵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비교할 거면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하는 문재인 게 맞아요. 정부보다 지금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낮죠. 조금 낮을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근데 낮은 거죠. 조금 낮나요? 아니야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취임 100일이 말이야 지금. 자, 취임 100일 평가를 좀 듣고 싶어서. 당이 안 도와주니까 낫지. 당이 도와줘야지 높지.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 참 부끄럽긴 하지만 좋은 평가 원래 부탁드릴게요. 뻔뻔하니까 네, 네.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많은 기사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기분 좋았던 거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식사 정치 통합 밥상을 가장 많이 차렸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100일 동안 공개 식사 일정을 50번을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0일이면 이제 184번의 밥자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92일 동안
그러니까 4번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은 다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밥 먹을 때. 그런데 밥 먹은 것도 이게 통합으로 11번, 외교로 9번, 국정운영 8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아젠다로 먹었다는 거고 네네. 야당 대표를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마이크를 내주고 경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양보도 그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도 또 세련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장동혁 대표 따뜻하게 말하고 여러 아니, 가지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그날까지. 그래서 네. 확실히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많이 당한 게 있어서 오히려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확실하구나 그런 거고 이제 대통령의 첫 번째 실력을 평가하는 게 3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민생 경제입니다. 네. 아직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가 잘 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도로 스타트는 순조로웠다. 왜? 어쨌든 코스피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뭐 금투세만 뭐 폐지해주면 뭐 바로 주가 올라갈처럼 했는데 됐습니까? 오히려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했잖아요. 그거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된 자본시장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5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좀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면 인사 검증은 많이 아쉬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번에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뭐 교육부 강선우 장관보다는 전에 네. 이제 강선우 그다음에 그 전에 이진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사수석 부활하겠다는 얘기도 네, 수석을 나오고 이제 부활시키는 있던데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가 인사 검증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인사수석을 이제 네. 신설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좀 높아심에 들으면 인사수석을 인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지. 실제로 그랬잖아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러니까요. 인사를 오광수! 담당하는 곳인데 오광수 법조에 늘어서 양심이 있나 오광수. 특검 변호사 하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저쪽 대변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그러니까요. 맞죠? 네. 참 묘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진짜. 오죽하면은 네. 그 누구죠? 검사장, 그 동부지검 검사장 임은정. 그 그분도 그랬잖아요. 무슨 뭐 검찰개혁 5적을 지금 인사를 해놨다고 대통령을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도 또 맞습니다. 혹평이 있는 것이고. 인사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100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네. 저희는 칭찬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너무 극으로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우려를 표했고 사실은 저희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 계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했지만 그 앞서 민주당의 과오가 없었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굉장히 그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주도했었고 실제로 통과된 게 한 건이었나요? 한 건도 없었나요? 아무튼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좀 무리한 탄핵을 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러하게 과도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 모습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도 쫓아와가지고 이제 여야 협치가 좀 이루어지고 뭔가 정치를 해보려나 했는데 당대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네. 개혁신당의 생각과 제 생각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같이 나가자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그걸 자꾸 엎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은 여당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당이 왜 지금 뭘 믿고 1년차 대통령한테 이렇게 자꾸 덤비냐. 근데 이게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본인의 또 사법 리스크 때문이야. 재판 재개. 이 사법 리스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지면 소리 뭘 하고 해야 있어. 되냐면 대법관 증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법부를 건드려야 되는 법안들이 지금 다 당이 엄청나게 힘을 안 실어주면 못해요. 그걸 알고 있어 당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말 안 듣고 버티는 거지 지금. 만약에 말이 안 돼. 당이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완전히 역풍 맞아가지고 개딸이 박살 내버릴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모라니까 지금 봐봐요. 영모를 가만히 두겠냐고. 영모를 개딸들이 가만두면 안 두겠냐고. 돼요. 가만히 두지 않아. 가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봐봐요. 갑자기 대통령 영모를- 얘기를 하다가도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도 이 얘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공격하지 않죠. 그러니까 팔다리부터 서서히 잘라내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정치고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이랑 예. 왜 싸워? 정무수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정무수석이랑 왜 싸우겠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부 정보 드릴게요.
아 내부 정보. 이런 비장한 표정으로 혹시 두들기니까 나오는구나. 아이 두들겨야 돼. 자꾸 헛소리하니까 여기 내가 무도한 얘기를 계속 해야겠네요. 기사 나올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독 속보 일단 아 속보 가자. 단독 속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 의견 단독 속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다고 당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정성호 장관도 그냥 야당 국회의원을 할 때에 검찰 개혁을 그대로 들고 이제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됐고 대통령도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정말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민영 교수다. 야당 대표일 때는 이재명을 졸라 욕했어. 근데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불러가지고 박 교수님 의견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엄청 세련되고 친화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적진에 있던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행안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고 이것을 명칭도 검사가 아니라 이제 수사관으로 바뀐다. 아 당신도 검사야. 근데 갑자기 중수청 가가지고 행안부 중수청 가가지고 이제 검사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수사관 소리 듣는다고 해봐. 안 가죠. 그렇잖아요, 사실. 네.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어떤 존재가 딱 주는 이름이 주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헌법에만 검사라는 단어가 2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헌을 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다 바꾼다고 하면 이게 너무 좀 법리 구정상도 안 맞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에서는 던져놓으면 그만인 거지만 이것을 다 수습해야 되는 것은 법무부와 정부라는 정부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이게 하나라도 엇갈리게 되면 또 야당에서 파고들고 그 틈새로 또 공격을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을 내용을 더 가다듬자라고 하는데 당에서는 자꾸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왜? 네. 검찰개혁의 아젠다를 빨리 없애야지 조국혁신당에 힘이 빠져요. 조국혁신당은 사실 검찰개혁으로 태어난 정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찰개혁 뭐 내란 척결 내란도 이제 이대로 특검 흘러가면 끝날 거고 검찰개혁도 끝나야지 지방선거 가서 조국혁신당도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하고 내란 척결 빼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들은 거 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 검찰개혁을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당은 뭘 하냐면요. 당정 협의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당은 던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미리 협의를 하고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받고 이런 시나리오도 받은 다음에 여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게 당정 협의예요. 그렇죠. 그걸 항상 거치고 나서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당정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이 너무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이 정부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메시지일 뿐이지.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 좋지만 좀 당이랑 좀 지난 100일의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정치적인 메시지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정치적인 메시지는 다만 괜찮았다. 경제관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경제 쪽이요? 네, 얼마 전에도 지금 엊그저께인가요? 금리 그렇죠. 갖다가 고금리 아니 저기 고신용자 고신용자는 금리 저리로 높여가지고 금리를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주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꺼내놓으니까 경제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리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정책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자꾸 지난번에도 그 부동산 정책에서 네. 전날 내놓고 왜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나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그렇죠. 이것도 중간에서 피해 보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럼 제가 속도감. 아 속도감은 아는데. 속도감. 빨리 해야지. 아 빨리 하셔야 되는 그것도 건 잔머리 아니구나. 쓰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허점 바로 아니 하는데. 근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 왜냐면 대출 같은 거를 그러면 그렇게 그 어떤 먹으면은- 정책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요? 왜? 저도 그 어떤 정책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근데 그건 이해는 하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죠. 예.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학적으로는 말씀드리는 시장 거죠. 예.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 입장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충격이 최소화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거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애초에 이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을 위한 거지. 국민 누구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민주당 정권 때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통계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규제, 그러니까
집 135만 원을 또 공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LH가 짓겠다라고 해요. 근데 LH 부채 지금 160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LH가 기존의 민간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는 거고 거의 민간 분양가 수준으로 지을 거면은 굳이 여기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규제 풀어주고 민간 사업자들이 단가 낮춰가지고 공사 짓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 135만 원 공급이라는 것도 허황된 얘기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은 것은 LTV 인하하는 거랑 규제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그리고 집 사면 거의 뭐 세무조사겠다 뭐 이런. 그러면 유리지갑 젊은 것 같고요. 사람들은 미래소득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는데 그럼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집 못 사는 사람들끼리 뭐 하겠어요? 월세 경쟁하겠죠. 월세 오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도 그냥- 없애가는 분위기. 그냥 이 정권에서 우리가 아무튼 통계 관리는 잘했습니다. 이거 지표 하나 남기겠다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 다 피해보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어서 제가 평가를 좀 이 정권에 대해서 해보자면 제가 공무원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예, 예, 이제 예. 개혁신당 입장이니까 경제 쪽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못 믿었다. 아니 경제 쪽은 잘못 가고 있다고 봐요. 잘못 가고 있다. 예, 근데 경제 쪽은 사실 성과는 나중에 나는 거라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방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어요. 시장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율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주고 시장의 감압이나 이런 독과점이나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직접적 개입을 자꾸 들어가요. 아, 규제가 많다.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노무현 때 부동산이 왜 폭등합니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갑자기 때려버리고 가격선을 그어버리니까 사중 손실이 생기고 암시장이 만들어지고 네네네. 그럼 경제학이 그냥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도 근데 그냥 했잖아. 얘저 엄청 오래전 얘기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 정책을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대로 받아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바뀌었잖아. 결과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정권 뺏긴 우리도 거잖아요. 부동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예, 그것 때문에 나도 정권 피해자야. 뺏긴 건데 이재명 정부 또 얘기해봐요. 그럴까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존중해야 되고 시장을 엄청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나 뭐 경제 정책은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 지금 내고 있는 아니, 규제가 금리를 너무 많다. 금리를 자기가 직접 개입해서 낮춰라 높여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자유경제 트럼프도 그렇게 체제에서 하잖아. 안 보이지 들어가요, 않는 엄청 그러니까. 압력 넣잖아. 보이지 않는 손에 그러니까 의해서 안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개입하고 있다. 그럼요. 그 지금 약간 좀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 중인가 봐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네. 특검 연장 반대 바라지 않는다라고 연장 워딩을 했대요. 반대를 바라지 않는다. 네. 특검 연장하라는 연장 게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다. 연장하지 마라. 네, 바라지 않는다. 네. 내가 시키지 않았다.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라고 직접적인 메시지 이거 질문했나 봐요 기자분께서. 네. 그 이 메시지는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이랑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통과시키겠다니까 연장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협치로 가자. 예, 아니, 근데 메시지인 것 저는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특검은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게 협치하고 상관없어요. 네네네. 아니 나쁜 사람 때려잡겠다는데 무슨 그게 협치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연장보다는 협치가 우선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근데 거 이게-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제가 이거는 정확한 워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검 연장에 실익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검 연장을 뭐 1년 하는 게 아니라 30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거의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정확한 워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몰랐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합의안을 제 원치 말이 맞는 않는다. 거죠? 네, 맞는 거네요. 제 말이 맞는 예.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3대 특검법과 정부 조직법 개편 연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 그 개편 연계를 내가 안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이건 뭐냐면 원내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김병기 거예요. 독박. 그러네요. 김병기 독박 이거 어떻게 해? 맞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건 본인만 빠져나간 원내대표 거예요.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만 독박 쓰고 그냥 거의 아니, 빠진 거 저희도 아니에요? 검수완 이거 박했을 재신임 때 들어가겠네. 사실 그때 대통령실이랑 협의가 다 된 거였어요. 네. 그때 뭐 주진호 의원을 비롯해서 검찰비서관이었으니까. 야, 그리고 사실- 제가 내부 정보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박 썼어요. 왜냐면 정권 초기이기도 했고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법안인데 왜 합의를 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건 대통령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원내대표가 독박을 쓰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은 상황이 민주당은 더 안 좋은 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거 문제를 수습을 할 거였으면은 대통령이 봤을 땐 좀 부담스러우면은 당대표랑 쓱 연락을 해서 재협상을
하는 식으로 모더레이트를 했어야 맞아, 돼요. 맞는 그런데 말. 그게 아니라 맞는 말. 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랑 소통하지 않고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그따위로 협상을 했냐, 재협상하라고 지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국민 정치 여러분.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흑번이네. 사실 이제는 밝혀야 정청래 됩니다. 대표가 선빵을 쳐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출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병기가 뒤집어 쓴 거고 이거는 정청래가 완성한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근데 되네요. 진짜 이거는 사실 당 눈치 더 봐야 될 텐데.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제 말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오. 제가 뭐라 했어요? 야, 저는 맞네요. 이재명 다 대통령 맞았네. 아니 정청래 당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좋아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면 저는 그건 반대하고 나는 그럼 정청래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청래나 이재명 편이 아니라 진짜 당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네. 당원의 마음이 이거 진실 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연구가 재판을 되는 막 겁니다. 계속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맨 증거 조작이 나오고 거짓말 치느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 감정만 앞세우는 거고 31년장 가지고 바뀔 것도 없고 이미 수사관들이 다 도망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특검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0이 늘리건 말건 중요하지도 않은데 지금 민주당의 강성층이 감성만 앞세우는 것을 지금 주경호 전 원내대표 지렛대로 내라 공모 알고 대통령을 있었으면 저기 공격하는 오디오 너무 끝나는 겹칩니다.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예. 안타까운 게 예. 이번 합의가요. 사실상 요번 총선을 이유로 들어선 22대 국회에서 유일한 합의안이나 그렇죠. 나눠졌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첫 이게 지구 이렇게 협상인데. 파기가 되나? 저는 합의 너무 밖에 아깝네. 있었어요. 아니 사실상의 제대로 된 합의는 이거밖에 없지. 아이. 저도 오해를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제가 그럼요. 다시 봤는데 아이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진영에서는. 정확하게 워딩은 이 대통령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이 합의안 자체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 합의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기사 또 나오겠네. 그러니까 본인은 김민기 원내대표 어떻게 사퇴해야 돼요. 사퇴 이렇게 되면은 원내대표 사태는 송원석이 해야지. 사퇴 압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 괜찮다고 그런 뭐라고 그랬어? 혼자 말한 거 가지고 이게 아니 어떻게 그 하면 안 윤석열 되고. 정부랑 네. 그림이 비슷하게 갑니까? 네, 그 사퇴 압박을 저희가 무슨 막말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정부하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또 후속보도 원내대표 나오고 권성동 있어요. 원내대표 그렇죠. 때 그때도 사실 원내대표가 독박 썼잖아요. 그렇죠. 검수완박 때부터 한 두세 차례 실수를 하고 나니까 그때 완전 당원들의 그 민심이 떠나가가지고 네. 당대표 출마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비슷하게 갈 거예요. 저희가 사퇴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퇴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품어줘야 되는데 대통령도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되면 그럼 지금 원내대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김병기 대표 관련해서 모 친문계 언론사에서 완승이에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내가 보면 이거 후속 보도 나오지. 후속 보도 나오고 그거 해가지고 아마 사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사안이에요.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청래가 되면? 막은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는 감정 노동만 열심히 한 거죠. 감정 노동. 이재명 맨날 대통령이 뭐 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와서 끄는 거야. 근데 그게 성공한 거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뒤에 잡고 있으면 와서 이거 땡 해줘야 이게 풀려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와건 정청래 당대표가 와서 아이 하지마 하고 원래 해가지고 아스바리 걷어블라 참은 거야. 다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이런 말도 대통령께서 하셨대요. 네. 그 장동혁과 대화할 것 같았다. 뭐 장동혁 생각보다 유연한 당 대표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너 대한민국 주권자의 제가 대표고 그러니까요. 모두를 대표해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이거는 야합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합을 한 거네요 국민의힘과. 야합을 세게 하셨네. 쏙 빠져나가셨네요. 그 정도의 권한이 쏙 빠져나갔구나. 있었다고? 이렇게 되나요? 원내 대표니까. 근데 이제 당 대표한테 여당 원내대표가 지시받는 당대표도 패싱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도 패싱하고 혼자 야합을 했다. 취재해가지고. 네, 이거 좀 다음 당내 기회에 이야기 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전해 주시기 바랄고 저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어떨지도 좀 굉장히 궁금. 아니 되게 난감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 초과고 이건 독박을 안 쓸 수가 없어. 어떡할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아까 이렇게 나올 건데. 이래서 대통령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쓰는 맞아.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우리 네. 또 100일 평가 듣고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 오늘 이 주제만 얘기했던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오래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이미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 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만 할게요. 네네. 그냥
저도 정치 소통 방식은 되게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까 감정 노동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네. 감정 노동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냐? 근데 내치 외치 뭐 하나 점수를 줄 게 없습니다. 경제지표 아까 우리 김성렬 최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향성 자체가 지금 그릇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스테로이드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조만간 부작용이 엄청 날 겁니다. 지금 네네. 이 노동계약 때문에 건설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공사 중단되고 있고요. 지금 줄파업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한국 GM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국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고 지금 미국발 관세 우리보다 규모 10배가 넘게 큰 유럽연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사실상 조공을 하고도 아직 15% 인하 행정명령 서명도 못 받았어요. 우리 자동차 수출 2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20조 가까이 국가 채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께 돈을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그 경기 부양 효과도 거의 미미하다라고 하고 물가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내치는 검찰 개혁 이런 약간 정부 조직법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경제 때문에 조만간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네. 외치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만 욕할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그 비자 불법 체류자와의 싸움을 선포를 했던 멕시코 근로자들한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쇠사슬까지 가져와서 특정 국가의 근로자들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구금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미 정부의 이 미국 관련 브리핑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말이 너무 많이 바뀌고 맨날 미국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금은 우리 정부가 주는 그냥 정보만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지금 미국발 폭스뉴스를 비롯해서 나오는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지금 한미 관계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치 외치 다 평가받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지주 펌핑된 거는 그냥 쇼잉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실물이 뭐냐를 국민들께서 이제 목도를 하시게 되면은 당장 한미 그 관세 합의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아이돌. 보수 아이돌. 박민영 대변인 시간이 말 없어서 들으면 속사포처럼 했습니다.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나 빠져서 이렇게 듣게 되고 오늘 연습을 방송 많이 하나 봐요. 그러면은 강민영 말을 듣다 보면은 그래 1번은 이렇게 반론해야지 2번은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까먹어. 에라이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전략이야. 아니 오늘 근데 저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저도 좋았어요. 네. 대통령으로서 지난 100일 동안 뭐랄까요 그냥 좀 혼란스럽고 답답했던 나라의 현실을 정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협치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너무 협치라고 믿었나? 협치 뭐 어려워요. 그런 양당 생각도 뒤에서. 들고 이 어려워요. 협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럼요. 네, 라는 협치 생각도 시도가 들고 그러네요. 김병기의 난으로 끝나는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최종병기 김병기. 야합을 했다. 원내대표가- 최종병기 김병기. 파이팅. 예, 그래서 오늘 죽지 이거 마라 김병기. 다음 주 이 자리에 왔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유행어 많이 하네요. 지금 갑자기 원내대표실과의 접속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분위기상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아마 부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의원총회까지 가지도 않았어. 그 당대표가 그냥 아예 그러니까 반려해버리죠. 와, 세네. 알겠습니다. 오늘 속보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이렇게 좀 라이브하게 진행할까 또 재밌네요. 네.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각자의 뭐 생각도 잘 전해드릴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슈퍼챗 온 것을 저희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한번 좀 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정님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전남 40대 주부가 상식적인 박민영 대변인을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남에도 팬이 있어. 야 너 처음 아니야 이거. 지역을 전남에서. 통합하는 또 인기를 또 보여주고 계시네요. 랩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GREB님께서 H그랩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박민영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 그리 많네요. 이 쇼의 제목은 다 깐다입니다. 한 깐다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의견을 전해 주셨고, 자 성각 총각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 조희정님께서 또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국민이 내랑 옹호당이면 민주당은 대북 송금 옹호당입니까? 뭐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 대북 송금은 자체가 없던 겁니다, 여러분. 곧 진실 드러납니다. 예, 어쨌든 뭐 슈퍼챗을 보내주신 의견이니까요. 그냥 슈퍼챗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진님께서 맞죠? 헤이진님. 저 얘기 진짜 안 보이네. 영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나 누나 보인 척하는 거 봐. 아니야? 영어를 모르면서 누나 안 보인 척하는 거 모를 수도 아니야? 있지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예. 헤이진님께서 또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김덕수님 10,000원 여의도 넘어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노을님께서 오늘 후원이 엄청 많이 터졌네요. 슈퍼챗에 또 10,000원 후원해 주면서 김성열 수석 최군님 항상 예리하고 정확한 메시지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아지 운이님께서 15,000원 보내주시면서 황현이 너무 잘한다. 닭간다 꿀잼. 매니저님 아니에요? 예, 예. 우리 매니저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 혼자 나와서 제 차 가지고 온 거. 아까 혼자 오셔서. 네, 저 혼자 옵니다. 매니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혼자 다닙니다. 자 강아지윤님께서 역시 또 15,000원 보내주셔서 만말 폭격기 2배속 박민영 사랑해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배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성필 부대면인 예, 후원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내대 표시 초비상이라서 못 상당히 왔습니다. 힘든 한 주입니다. 근데 비상이에요. 여당이라 어쩔 수 없어요. 예. 취임 100일도 사실 제가 자자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 100일 얘기를 거의 못했어. 취임 100일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오히려 좀 많이 좀 묻힌 기분이 들어서 자당에서 속상하네요. 네. 대통령 이런 질문을 받게 만든 게 지금 여당 대표라는 겁니다. 야 근데 정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면 야 나 이렇게 한마디에 순식간에 난 몰랐다. 그거 안 할 것이다 얘기한 거는 저는 약간 좀 진행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야 이렇게 또 한 방 맞을 수가 아니 있구나. 기자회견이 없었으면 입장이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올 근데 입장이 기자회견이 없죠. 있던 날 아침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당 대표에 의해서. 당 대표가 힘이 더 세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네. 이제 더 힘들어질 거니까 협치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부쇼 외도너무 TV에 다 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후원 계좌 슈퍼챗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채널 내 쇼핑몰 여러 품목이 오늘 보여드린 이런 샤인머스켓 말고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고 내일은 또 생방이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